한국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중국 꽃매미가 최근 미국에 대거 출몰하면서 미국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미국인들의 SNS에는 수십 마리부터 수백 마리의 꽃매미 성충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남부에서 서식하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국매미라고도 불리는 꽃매미는 사람을 물거나 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놀라운 번식력입니다. 곤충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곤충들은 생태계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알을 낳지만 꽃매미의 경우에는 아무데나 산란할 수 있는 것이 번식력의 비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움직이는 물체에도 산란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알 상태로 겨울을 지나 부화하면 유충기부터 나무 수액을 먹고 사는데요. 해외로 번식된 초반의 꽃매미들은 같은 고향 출신인 중국 가죽나무에 주로 몰려들었으나 이제 이들은 캐나다 메이플나무와 참나무 등 현지나무들에도 길들여졌습니다. 수십 년간 꽃매미를 관찰해온 펜실베니아 주립대 곤충학자 히더리 히는 꽃매미들에게 넓은 미국 땅은 마치 뷔페를 만난 격이라고 빗대어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풍부한 먹을거리와 함께 별다른 천적이 없는 신세계를 발견한 꽃매미들이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히는 꽃매미가 달리는 차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는 경우를 보았고 달리는 말의 갈기에도 산란을 하는 것이 관찰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이동 범위를 예상하기 어려운 꽃매미 등장에 미국 전역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 발생이 보고됐으며 2007년에 대규모로 발생하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기에 이릅니다. 꽃매미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지만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특히 달콤한 즙액을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 같은 과실 농가에는 치명적이죠. 2014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처음 발견된 꽃매미는 그동안 방역당국의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등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며 세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2020년 처음 발견된 이후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죠. 특히 올해에는 방역 저지선을 뚫고 산림과 숲지역뿐 아니라 뉴욕 도심에도 무리지어 때로 출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폐해로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주의 포도주 양조업자들은 생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주당국의 꽃매미를 없애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당국은 꽃매미에 한해 무차별 사육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혐오감을 주는 꽃매미는 도심 곳곳에서 출몰해 거리 촬영을 나온 앵커에게도 달라붙을 정도인데요. 뉴욕과 인근 지역 행정당국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꽃매미 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밟아서 없애자, 봤다면 밟으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배포하며 꽃매미를 발견하는 즉시 밟아 죽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은 SNS에 꽃매미를 밟아 죽이거나 보는 족족 눌러 죽이고 파리채, 끈끈이 등으로 닥치는 대로 찍어 죽이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심공원에는 카드를 들고 다니며 꽃매미 알지만 터트리는 사람도 있고 주택 베란다 전체가 꽃매미로 도배돼 있어 이웃끼리 모여 단체로 꽃매미를 퇴치하고 펍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임도 등장하고 있죠. 아침 출근길에까지 따라오는 꽃매미는 자동차 타이어로 눌러버립니다. 도심에서는 꽃매미를 혐오하며 밟아 죽이고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포도 농가들은 꽃매미로 인해 초토화된 포도밭을 보며 전쟁을 선포할 지경인데요. USDA에 따르면 중국 토착의 꽃매미는 지난 201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빠르게 14개 주로 퍼져나갔습니다. 꽃매미는 사과, 체리, 복숭아는 물론 광범위한 나무 및 포도나무를 주먹이로 삼으며 미국 정부는 이 해충이 포도원, 과수원, 벌목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 포도밭은 이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피오레 와이너리는 꽃매미가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빼앗으면서 2022년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해충이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와인 제조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꽃매미의 경우 비행범 이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곤충과 알이 자동차, 기차, 비행기에 들어감으로써 더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연구원들은 이대로 꽃매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27년이면 미국 최고의 와인 산지 캘리포니아에 도착할 수 있으며 2034년까지 미국 전체 포도 산지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 전문가 크리스 존스 박사는 꽃매미는 포도 재배자들에게 큰 걱정거리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해충 관리자들이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이 어떻게 꽃매미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한국 농가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엄청난 꽃매미 때가 나타나 많은 포도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놀랍게도 현재 한국에서 꽃매미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 2010년 한국에 꽃매미 때가 나타나 농가는 물론 도심 곳곳에 나타난 양상은 미국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여름에는 꽃매미로 인한 피해 신고가 이상하리만큼 줄어들었고 2015년 이후로는 최고 발생 시기였던 2010년 대비 14%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숨어있던 토착 천적이 나타나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꽃매미 벼룩 존벌입니다. 꽃매미 출몰 첫 해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퇴치 연구를 위해 겨우내 알집을 모아두었는데요. 봄이 됐을 때 알집에서는 꽃매미 유충이 아니라 작고 검은 곤충이 한 마리 튀어나왔습니다. DNA 검사를 했더니 이 곤충은 학계에조차 보고되지 않은 미발견종이었죠. 생물자원관은 이벌이 꽃매미 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꽃매미 벼룩 존벌로 지었습니다. 꽃매미 벼룩 존벌은 원래 가죽나무 꽃이나 방해 아래 기생하던 종이었지만 중국 꽃매미가 국내에 들어오자 꽃매미 알의 기생에 근본부터 조용히 제거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2018년 한국의 한파 및 폭설 사태가 불어닥치며 꽃매미들의 알이 대규모 몰살을 당해 거의 볼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꽃매미 방제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지만 빠르게 증식하는 꽃매미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을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꽃매미의 천적인 벼룩 존벌을 수입하려는 시도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미국 방역 전문가들 역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미국 방송에서는 전북 고창에서 친환경 공법을 이용해 키우고 있는 줄기 40m의 거대 포도나무를 소개했습니다. 이 농장에서 14년 전 심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 올해 4,500송이의 포도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방송사는 해당 농장 대표에게 어떻게 친환경으로 꽃매미를 박멸하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농장 대표는 한국에 오면 꽃매미 아니라 그 어떤 흉악한 해충도 다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나무 가까이에서 물을 주지 않고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준다. 나무가 시들거리면 더 멀리서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능력을 키웠다. 또리가 스스로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강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아저씨 특유의 투박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특별한 일인데요. 실제로 놀라운 나무의 비결은 한국식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난 두부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간 천연재료로 만든 비료는 나무의 면역력을 강화시켰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치게 된 것이죠. 꿋꿋하게 한국 자연을 지켜낸 우리 땅과 생명의 놀라운 힘을 전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